반갑습니다.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소리 커요 이제? 소리가 커? 크게 해놓으라 했는데. 자, 역시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42페이지 등록부터 해가지고 했었죠. 사무소 설치 앞에까지 한 것 같은데 맞죠? 자, 보겠습니다. 교재에 일단은 우리 등록 파트에서 기억해야 될 게 일단 등록의 그 성격 있잖아요. 일단 요거 기억하실 부분이 있고, 성격이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제 무조건 금지하는 게 있었죠.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등록부터 해가지고 좀 기억할게. 등록 이퀄 뭐다? 사무소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중개행위를 한다. 중개행위를 한다 혹은 중개업에 종사한다라는 말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이 뭐 돼 있다? 게시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등록의 성격 가운데 꼭 지켜야 될 게 절대적 금지 사유가 4개 있죠. 그래서 이중 등록부터 해가지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리고 양도, 되어 있잖아요. 그죠? 4가지는 뭐라고? 등록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하고 몇 대 몇? 1대1입니다. 요거 등록. 일단 등록에서 꼭 기억할 요거. 그리고 이제 등록의 성격 가운데 등록은 효력 요건이다, 적법 요건이다. 적법 요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적법 요건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 적법 요건이라는 말은 무등록자의 중개로 인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당해 거래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예, 그래서 무등록자라 하더라도 거래는 그죠? 거래는 유효라는 거. 요게 포인트. 일단 등록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관련해 가지고 꼭 기억하실 게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인데 실제로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등록 기준은 법인의 경우가 사실 나오죠 시험에. 일단은 등록 기준 거는 기본은 뭐예요? 예, 결자 실사 그랬는데 일단 우리가 증명할 건 이거죠. 그러면 결격 사유자가 아니어야 된다. 이제 법인의 경우를 전제로 두고 법인의 경우에서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누구? 전원이죠. 사원, 임원, 전원이 결격 사유자가 아니어야 되고 자격을 취득한다. 자격, 공인중개사 자격은 누가? 대표는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그리고 제외하고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됐죠?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면 법인의 대표를 제외하고 사원 임원의 2분의 1이 공인중개사예요. 등록이 될까 안 될까? 돼요. 아셨죠? 표현하기 방식이 있다. 표현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제외 3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는다. 누가? 전원이. 전원이라고 하니까 사원, 임원, 전원,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까지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를 갖춰라. 이 사무소는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더라? 건축물 대장의 뭐 기재된 건물이죠. 기재된 건물, 그 다음에 기재 전 건물 2가지, 그죠? 기재된 건물과 기재 전 건물 둘 다. 그러면 기재된 건물은 뭘 말할까요? 허가받은 건물, 그 다음에 적법한 건물로 말합니다. 그리고 기재 전이다. 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 기재 전 건물까지. 그리고 미등기 건물 될까 안 될까? 그죠? 미등기 건물까지 중개사무소로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무소라고 할 때 용도, 면적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OX. 그죠? 등록 기준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린 규정이 없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 있다? 건축법상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실사에다가 상법상의 회사죠. 상법상 주식회사 그러면 등록 기준으로는 맞아 틀려요. 등록 기준으로는 틀려요. 상법상 회사예요. 회사. 그러니까 종류가 몇 개? 5개 있죠. 주식, 유한, 합자, 함량, 유한, 책임회사까지. 상법상 회사만 되는 건 아니죠. 또는 뭐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할 때 포함 제외,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다? 5천만 원, 5천 이상입니다. 이 자본금 규모는 어디서 요구하는 자본금? 이 법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요구하는 자본금까지 됐죠? 자본금. 그 다음에 또 경업에 제한 받죠? 법 14조 규정 업무만입니다.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뭐 할 목적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겸업에 제한을 받는다. 결자 실사부터 해가지고 6개. 법인이 6개죠.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게 없잖아. 이거 다 했는데 지난주 했는데 다 알겠죠? 예. 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시험 지문 나올 때 등록 기준을 묻는지 등록할 수 있는지 그죠? 그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그냥 실수만 안 하시면 뭐 틀릴 게 없죠. 등록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덧붙이 등록 파트에서 종별 변경 있죠. 종별 변경은 다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맞죠? 종별 변경은 신규 등록입니다. 주의하실 건 이때 등록할 때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는 없기는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뭐는 안 받아도 돼? 예, 실무교육은 이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실무교육은 유효기간이 몇 년이죠? 1년이고 업을 하는 동안에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은 다시 이수할 필요가 없다. 다만 종별 변경은 개공이 되는 거니까 이중 등록이잖아. 그죠? 이중 등록이 되는 거니까 뭘 빼고 종전 등록증이 있죠. 종전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묶고 나올 때가 있어요. 종별 변경 시나 그다음에 사무소 이전 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OX 오죠. 종별 변경 시에 반납하는 거. 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도 등록증을 사무소 이전은 원래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원칙이. 재교부란 말은 새로 받는 거죠. 새로 받으니까 이딴 건 어떻게 해야 돼? 네, 반납해야 돼요. 그 얘기거든. 그래서 요게 묶어서 나올 때가 지문이. 그러니까 앞에 뒤에 해가지고 그죠? 등록증 반납의 경우하고 묶어서 마찬가지로 휴폐업 신고 시도 어떻게 해야 돼? 예, 휴업하고자 하는 자도 그죠?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죠. 예, 그렇게. 그래서 종별 변경입니다. 대신 하나가 예외 있죠. 다 신규인데 부치상 개공이 뭐로 바뀔 때?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뀔 때. 법인으로 바뀌면요. 신규 재교부, 신규고,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인데 어디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그럼 외에서 바뀌면 신규죠. 예. 이게 원칙입니다. 신규가. 다만 이 예외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만 등록증을 뭐 한다?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됐죠? 그리고 등록 절차 등 해가지고 딱 기억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보정을 설정할 때 등록 후에 마저 보정을 설정합니다. 그럼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뭘 교부해 주죠?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 등록 후 보정이다. 이게 무슨 의미였어요? 등록 후 보정이란 말이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누구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 예, 개공, 고용인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록 후 보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을 통지하잖아요. 7일 이내에 등록의 통지입니까? 등록증의 교부입니까? 그죠? 통지 자리에다가 갑자기 등록증 교부란 말을 가끔 넣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 돼. 여기까지가 이제 등록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결격 사유. 결격 사유는 시험 쳐요 못 쳐요? 누가 못 친댔노? 자, 결격 사유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그라미도 크게 했죠? 결격 사유자. 근데 결격 사유자는 뭘 못해요? 등록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고용을 할 수 없고 그죠? 그리고 등록은 어떻게 한다?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피한정 후기현인 이렇게 나오죠. 공통점은 예외가 없다. 얘는 무조건 몇 살? 19살.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은 언제 결격 사유자가 될까요? 가정법원에서 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라는 말이 있으면 결격 사유자, 후견 종료 심판을 받고라고 하면 벗어나고 하셨죠? 이렇게 딱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건 외에는 없어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파산자는 언제 복권되면 딴 거 없어요. 그러면 파산자가 결격 사유인 경우는 이렇게 되죠. 파산 선고 후 복권될 때까지죠. 복권 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 이전에는 신불, 그 다음에 개인회생 상관없죠. 파산 선고를 받은 그 이후입니다. 그리고 뭐 되면 복권되면 복권 신청, 채무 변제 관계없죠. 복권돼야 됩니다. 다만 자동 복권 있죠. 몇 년? 10년 경과, 면책 결정 같은 예외. 그 다음에 자 수형자 나옵니다. 수형자는 일단은 금고 이상이죠. 금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벌금 딱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금고 미만인데 무조건 세 가지죠. 입업, 그죠? 그 다음에 얼마 이상? 300 이상. 분리 합산, 분리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금고는 벌금은 금고 미만이기 때문에 입업 저법 따지지만 금고 이상은 고려 사항 아닙니다, 그렇죠? 입법인가 저법인가를 따지는 경우는 일반적 원칙 사항은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실형 선고 있죠. 실형 선고를 받고 선고 후입니다. 그러니까 선고 이후에 항소 중에 있는 자 필요 없죠. 그리고 선고 전에 뭐 기소유예, 뭐 공소시효 다 관계 없습니다. 형 선고 후입니다. 그러면 형을 선고하고 난 다음에 가장 이건 뭐 어쨌든 나오니까 선고 이후에 그 다음에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였죠? 선고 다음 단계. 형을 선고했으면 어디로 보내야 돼? 예, 큰 집에 보내야 되죠. 그 큰 집에 보내는 행위를 뭐란다? 집행, 그럼 집행. 집행하는데 이제 징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 안 한다는 게 뭐죠? 안 보내겠다가 집유고. 구분하겠죠? 그럼 집유는 형 선고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선고하고 난 다음에 적어요. 집행하고 집유를.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죠? 그럼 들어간 사람은 언제 나올까? 종료되면 나와요. 종료되면. 또 면제받으면 나와요. 종료되거나 면제되면 나오는데 종료는 기본이 뭐예요? 형기를 다 채웠을 때죠. 기본은 형기를 모두 채웠을 때. 그러면 자 집행이 종료되는 건 형기를 채운다. 가석방의 경우다. 가석방의 경우는 형기를 채워서 안 채웠어요? 안 채웠죠. 미리 나왔죠. 그래서 나와서 채워야 돼요. 어쨌든 선고받은 그 기간은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잔여 형기가. 근데 잔여 형기를 다 채우잖아요. 잔여 형기를 딱 채웠다. 그러면 종료됐을 뿐이지 끝난 게 아니죠, 아직까지. 그리고 면제되는 대표적 경우가 뭐더라? 특별 사면이고, 그냥 특별 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까지. 자, 그 경우에 이렇게 끝난 게 아니죠. 다시 몇 년? 3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석방되고 3년이 경과된 자, 결격 사유자다 아니다. 결격 사유자죠. 왜? 잔여 형기가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석방은 3보다 길어요. 3보다 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집유 갑니다. 집유. 집행유예는 집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만 지나면 돼? 이게 이제 특별사면하고의 이제 노형도 특별사면 그러니까 기억할 게 일반 사면이죠. 일반 사면은 왜 바로 벗어난다 그랬어요? 일반 사면 되면 소급해서 선고 효력을 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형을 선고 안 한 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형 선고 안 했으니까 격의사유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벗어납니다. 언제?
즉시 일반 사면 즉시 이렇게요. 집유는 유예 기간이 경과됐을 때 밖에서 지켜보잖아, 그죠? 그래서 지켜보는 그 기간 유예 기간 경과입니다. 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역시 소급해서 선고 효력을 소멸시켜요. 그러니까 바로 벗어난다 하셨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공통점은 그때 그냥 일반 사면 됐을 때 유예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플러스 3이 없어요. 이게 공통점. 그리고 형기 계산할 때는 초일 산입 불산입 초일 산입입니다. 그러니까 뭘 찾아야 돼? 같은 날을 찾아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이 법 있었죠? 이 법 딱 그러면 자격 취소 몇 년? 3년. 등록 취소 몇 년? 3년간. 취소 후 그랬죠? 그러면 등록의 취소, 등록 취소가 되고 3년간 의 원인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그게 뭐더라? 3년이란 기간을 4개 있어요. 사기결표라고. 이 사유로 인해 가지고 등록의 취소가 되면 3년이란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등록의 효력이 즉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사망 해산은 끝난 거죠. 그 뒤에 등록 취소가 되겠죠. 근데 등록 취소라는 처분을 왜 거칠까? 외부 공시 때문에. 그러니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기본적으로 효력이 소멸되는데 등록 취소 처분 시가 아니라 사망 해산 시에 소멸됐죠.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기간 경과 없이. 그 다음에 기준 미달입니다. 등록 기준의 미달로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으면 그냥 기준을 갖추면이죠. 기준을 갖추면 벗어난다. 두 번째,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처분이 되는데 3년이 아니라 그냥 결격 사유가 뭐 되면 해소되면. 해소되면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해소되면이라는 뜻이 뭐예요?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기간을 계산할 때 등록 취소된 후, 등록 취소 후에서 기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인 된 때부터 그죠? 기간을 계산해라. 그러니까 제가 3개를 예를 들었거든요. 자격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자격 취소가 되면 이거 결격 사유 맞죠? 그리고 결격 사유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맞죠?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등록 취소는 결과죠 그냥. 그러니까 기간을 계산할 때 등록 취소 후 3년이에요. 자격 취소 후 3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4월 20일이었으면 이게 5월 20일이다. 그러면 3년 뒤 몇 월 며칠? 4월 20일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기간 계산 시의 문제입니다. 결격 사유로 이런 경우에. 자, 그러면 자격 취소하고 또 있었죠? 벌금 있었죠? 벌금형에 선고를 받았고 결격 사유가 되었고 등록 취소가 됐을 때 이 사람은 언제부터 3년간? 등록 취소 후 3년이에요. 벌금형 선고일부터요. 벌금형 선고일부터 아셨죠?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이에요. 그 다음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역시 결격 사유니까 등록 취소 처분으로 갔겠죠? 그러면 등록 취소 후 3년이에요? 아니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4년이에요? 4년이죠?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때부터 하면 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근데 봐봐요. 이런 경우는 사기 결표잖아요. 그죠? 근데 만일에 이 사람이 이중 등록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해결사 양정이 부대 있죠. 쭉 앞에 공개사법에서 무조건 금지하는 게 몇 개 있다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되어 있죠. 그러면
이중 등록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언제부터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중 등록으로 인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언제부터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등록 취소 후 등록 취소 후 예, 등록 취소 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등록 취소가 되면 몇 년간 중개업에 종사 못한다? 언제부터? 예, 등록 취소 후 3년이 원칙이에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이 4개라고. 그러면 이 4개 빼고는 언제부터 3년이지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지. 다 등록 취소 3년이니까. 이게 예외고요. 이게 원칙이에요.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 얘기 여쭤보면. 그럼 등록 취소되고 3년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있기는 이거 빼고 다지. 이게 예외라니까요.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되냐면 민법도 마찬가지요. 1차 공부할 때 민법에서 원칙을 모르고 예외가 뭐죠? 판례잖아. 판례를 원칙으로 원칙을 예외로 알아요. 여러분이 배우는 판례는 그거 원칙이에요. 다 예외예요. 원칙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재판 갔을 거고 재판 가서 이렇게도 돼라고 인정된 거고 스티브 유도 들어온 그죠? 스티브 유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재판에서 그렇게 환송했죠. 파기환송했는데 결국 고부에서 받아들일 거예요. 그죠? 고부에서 이긴 걸 할 거예요. 근데 그 사유라는 것이 이게 그거는 그죠?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들어오잖아. 들어오면 이제 출입국 관리법에서 제한할 수 있어요. 또. 그럼 또 3년이야. 못 들어와. 그러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징역법에 있죠. 병역법 있죠. 거기서 또 금지할 수 있어요. 발급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3년이야. 국민 정서 감정이 깔아앉기 전까지는 못 들어와요. 그럴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 왜 스티브 유가 자꾸 들어오려고 하느냐. 한국에서는 절대 활동 못해요. 못하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늘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리 역할 있잖아. 예. 이 두 개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문화 컨텐츠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왜? 거기에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런 걸 목적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꼭 들어오는 게 목적은 아니고 와서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겠지만 그죠? 뭐 사업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네요. 그리고 그 비자 발급에 그 영리 목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거 그 목적으로 계속 들어오려잖아. 단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 그 이유가 그죠? 하여튼 그렇답니다. 근데 뭐 못 들어야 하는 방법이 또 누구가 헌법 소원 낼 거라는데요. 청와대 또 그 청원에 지금 벌써 20만 다 넘어가잖아 지금. 예. 19만 얼마더라고. 예. 결국 못 들어올 거야.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 후보도 낙선시키는 게 군 면제입니다. 그죠? 걔는 있을 때 다 혜택 다 누렸잖아요. 그때. 그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신청한 것도 되게 겸한 거. 왜냐면 38세가 그 군 문제를 벗어나는 때거든요. 딱 그 해에 올해 딱 신청한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에요. 38세 넘어가면 예, 비자를 발급해 줘야 된다는 게 너무 과하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규정이. 그것 때문에. 그게 더 얄밉지. 자, 방법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똑같이 그것도 내가 가보니까 그 현역도 아닌데 공군이었어 공군. 참. 자 어쨌든 요거 사기결 폐조폐 폐업전 위반입니다. 폐업전 위반으로 인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3보다 짧다. 왜 짧다고? 그죠? 3년에다가 폐업 기간을 공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다 이해됐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공하고, 그러니까 법인이죠. 사원, 임원과의 관계가 법인하고 있잖아요. 관계하고
개공과 고용인의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개공과 고용인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개공은 고용인이 격격 사유자면 해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개공이 격격 사유자면 고용인은 그죠? 나가면 돼버리죠. 예, 전혀 서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원 임원과 법인은 동일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자면 뭐가 되죠? 법인이 그죠? 결격 사유자가 되고, 법인의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법인이 업무 정지라는 처분을 받게 되면 이 처분의 효과가 누구? 사원 임원에게 미치죠. 문제는 처분 당시에, 사유 발생 당시에, 그죠? 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 임원에게 미친다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등록 파트에서 기억하실 건 사실은 이제 내용 다 정리된 거고, 등록 기준하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교부 그러면 언제까지? 적시 재교부. 그러니까 적시가 나오는 것도 세 개 있었죠. 뭐요? 일반 사면 적시 재교부, 또 휴업 신고 있잖아요. 휴업에 대한 재개업 신고 시 적시 반환한다는 거. 그죠? 예, 요거 세 개 나온 김에 그다음에 겸업 가겠습니다. 겸업. 일단 겸업은 기억하실 게 6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자, 어쨌든 겸업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주어는 법인이고 제재는 상치죠. 요거. 그리고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은 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1항에 5가지가 있습니다. 2항에 경공매 업무가 있죠. 경공매 업무까지 요렇게. 그리고 5가지라고 할 때 뭐 연기 풀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 5가지다 할 때 이거는 겸업에 제한을 받는 법인에게 허용된다는 말은 겸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개인에게는 당연히 허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5가지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할 수 있다. 맞죠? 다만 경공매 업무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할 수 있다가 맞고, 그 다음에 모든 개공은 X죠. 누구 때문에? 그죠? 그리고 법인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할 수 있다. X. 법인 아니라는 말은 개인이죠. 개인의 범주 안에는 부칙상 개공도 들어갑니다. 까지 아셨죠? 요렇게. 그 다음에 6가지를 기억하는 건 뭐 그거요. 일단은 우리가 포인트만 잘 보세요. 대행이 나왔다. 그러면 관리대행도 있고 분양대행도 있죠. 관리대행, 분양대행이 있습니다. 분양대행. 포인트는 그죠? 대상물이 상가 주택일 것. 그러면 이렇게 제한이 주어지는 건 주어가 뭐일 때? 법인일 때만 그렇죠. 그래서 상가 주택에 대한 관리대행, 분양대행까지 이거. 그리고 분양대행에는 범위 제한이 있어 없어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 될까 안 될까? 돼요. 그죠? 제한이 없어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렇게 관리대행, 분양대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이 있었죠? 상담을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모두 일반인, 개공,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의뢰인을 대상으로 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상담입니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있었죠? 자, 이건 핵심이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관련된 경영정보, 그 다음에 경영기법의 제공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공을 대상으로 한다가 포인트.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 이전, 부수, 용역 업 아니죠. 그죠? 제공 아니고
알선 업은요 돼요. 알선이나 알선업이나 여기다 붙이면 돼요. 업 여기도 업 안 붙일 뿐이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선 알선업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공면무다 할 때 주의하실 건 자 4개로 나뉘어지죠. 권리분석과 취득가선 그러니까 다 중에서 법원에 등록하고 이어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거만 알면 돼요.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할 때 권리분석 매수신청 이게 아니 권리분석하고 취득가선 아니죠. 대리입니다. 매수신청의 대리 그 다음에 입찰 신청 대리 업무에 대해서 이게 대상 부동산이 뭐일 때 경매 대상 부동산일 때만 그렇죠. 그러니까 공매 대상 부동산 아니고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 업무에는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라 이렇게 됐죠. 법원 등록에 여기까지. 하여튼 6가지 업종 그리고 위에 겸업에 관한 제한에 대한 주어 법인이고 제재는 뭐다? 상치까지만 미스 안 하시면 돼요. 6개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는지 그냥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고용인가입니다. 자, 고용인에 관한 질문 고용인에 관한 내용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고용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죠. 고용인은 국토교통부령에 나온다. 그 다음에 고용인 종류 몇 개 있어요? 종류 몇 개 있다고? 2개. 소공과 중개보조원 이렇게 2가지가 있고 소공과 중개보조원에 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소공이 주어일 때 중개보조원이 주어일 때 그 다음에 둘을 묶어서 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개공 등이라고 나오는 게 뭐 있어요? 금지 비밀이고 그 다음에 개공 소공으로 나오는 게 뭐 있더라? 인장 등록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인장 등록, 품위 유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맞죠? 중개업에 종사한다고 표현하고 중개 업무 수행하고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공은 뭐는 못해? 교부 보조는 못합니다. 그리고 고용하게 되면 고용신고는 사전신고, 사후신고죠.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요. 고용한 경우에요. 고용한 경우에는 그죠? 그리고 업무 개시 전까지인데 고용은 업무 개시 전까지인데 교육을 받게 하죠. 교육 후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교육 후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니까 교육을 받게 한 후에 이 말이죠. 소공은 무슨 교육? 소공은 실무, 그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직무 교육이고, 그 일치를 묻기도 하니까. 그리고 업무 개시 전까지. 그 다음 고용관계 종료는 10일 이내에 신고한다, 그죠? 10일 내에. 그럼 신고 안 하면, 원래 공인중개사법상의 신고 의무 위반은 100과죠. 이것만 예외죠. 업무 정지입니다. 그리고 고용인의 고용 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공의 경우라면 3가지가 있고 중개보조원이라면 2가지의 등록관청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소공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의무가 있어요. 등록관청에게 주어진 의무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격 확인 요청 의무가 있고, 2번째, 교육 수료죠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또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확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셨죠? 고용인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자격증 사본은 전부 서면 일까 아닐까? 아니겠죠, 그죠? 예, 숫자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고용인의 어떤 행위, 그죠?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를 본다. 그랬고 개공은 고용인의 행위가 어떤 경우에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인의 행위가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 무과실로 민사 책임을 지죠. 이때 구상권 행사한다 안 한다? 한다. 개공이 책임을 진다는 건 고용인이 책임을 면제한다라는 말은 아니죠. 그 다음에
고용인 행위가 행정, 형벌에 해당되는 위반의 경우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조에 규정된 뭘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그죠? 벌금은 과실, 무과실. 과실. 얘는 무과실. 얘는 과실 하셨죠? 그러니까 벌금형의 선고를 받더라도 이건 벌금형의 선고받아도 이건 자기 책임이니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벌금은 자신의 행위는 아니죠. 따라서 벌금형의 선고가 뭐는 아니다.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우의 등록은 취소해야 된다. X죠. 절치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 행위가 자 금지행위 위반이다 그럴 때 자 누가 위반했나 따라 달라요.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위반한 경우라면 금지의 경우에 그러면 누구한테 그 고용한 경우에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상치. 그리고 행위자의 경우에도 소공원보다 자격 정지를 중개보조원은 어떠한 행정상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고용인 간단하죠.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케이스를 그냥 기억하시랬는데 개공하고 소공의 행위에 대해서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느냐 해가지고 나온다 그랬죠. 금지의 경우가 원래 얘인데 금지는 이제 딱 바꾸면 돼요. 거짓된 행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된 행위 그러면 그냥 얘는 1대1 얘는 1,000만 원 이하가 될 거고 투기주장 행위 그러면 고용인은 3대3이 될 거고 요거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말고는 똑같아요 내용이. 예,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그냥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사무소 명칭하고 표기 해가지고 보시면 이건 주어 따라 다르죠.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 1대 이 경우에 3개가 있어요.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 옥외 광고물 그러면 뒤에 뭐가 따라오죠. 옥외 광고물 그러면 성명 표기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칙상의 개공은까지 그죠? 개공은 이렇게 그러면 뭐 위반이죠? 문자 관련 위반이 되고 이때 제재는 뭘까요? 네, 배과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일에 이게 개공 아니라면 그잖아요. 개공이 아니라고 나오면 이거 사무소 명칭 있죠? 똑같은 사무소 명칭 위반이지만 이거 뭐 위반이다? 유사 명칭 형벌만 제가 뭘 물었는지는 지금 듣고 대답하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대답하는 거야. 형벌만 이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 위표 이렇게 나와야지. 1대1인 줄 알지? 1대1인지 모르어서 물어볼까? 유사 명칭 그죠? 몇 대 몇? 1대1 몇 개냐고 유비표 하셨죠? 절치와 1대1은 이항이 그죠? 상치와 1대1은 정임금이 하셨죠? 네. 습관처럼 대답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하고 이게 툭 침이 튀어나오는 건 좋긴 한데 자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심각한 아니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읽어. 그 문제를 똑바로 읽는 게 아니죠. 문제 읽을 때는 딱딱 끊어서 문제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아셨죠? 근데 진짜로 읽어보면 문제 풀어보면 자기가 원하는 걸 봐요. 원하는 걸 보고 원하는 대로 읽어. 국장이로다 나와고 실무이 너잖아 그죠? 그럼 국장 돼 있어. 근데 자기는 시도지사 읽어요. 등록 신청일 후라고 돼 있는데 등록 신청일 전이라 읽어 자기는. 눈에 보이는 게 그죠? 흑게 보이는 거지 흑게. 왜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딱 글자로 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교통사고 현장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현장 사고 났을 당시의 모습을 이게 인터뷰를 하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눈으로 믿는 게 그게 다인 것 같지만 실제로 교통사고 났을 때 그죠? 그 주변에 있잖아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한테 그 현장 조사를 하면 반응이 다 다르대요. 본 모습이.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거 보는 거야. 보는 것만. 그죠?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아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 생각 의식이 아니라 활자대로 있잖아요. 보이는 그 원래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감정 개입하지 않고 딱 보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죠?
오다 보니까 미스 S 무슨 미스 코리아인가 붙여놨더라. 그거 와노? 그거 말하는 게 그거. 미스 S 뭐 국제신문사 한다는데요? 나가봐요. 근데 미스 S 코리아 나오는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요? 그거 보니까 한 50은 넘었겠던데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미스 코리아. 이제 방송 중계 안 하잖아요. 그죠? 공중파에서. 무슨 성상품마다. 헐, 성상품마 TV 공중파를 안 하니까 무슨 어우동을 내놨던데요? 그게 한복이요, 그게? 그런 사진들이 어디 있냐합니까? 서울에 무슨 룸살롱 하는 데가 애들 쭉 나와가지고 인사시킬 때 그런 애들 나와요. 그런 옷 입고. 와, 진짜 천박해서. 진짜 텔레비 안 나오니까 성상품만 시키고 있는 거 저거들이 진짜. 그게 뭐 하는 짓이요? 진짜 그거 보고 진짜 와 이렇게 싸구리로 그 생각했어요 진짜. 진짜. 자 어쨌든 요거 개공일 때 아닐 때 그죠? 똑같은 위반인데 주어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는 누가 해야 돼요 원래? 그죠? 개공해야 됩니다. 광고는. 그래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놓으면 이건 뭐야? 명시 의무죠. 그러니까 표시 광고 명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할 때 그 광고물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 성명.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고, 그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그러죠. 이 표시 광고입니다. 표시 광고는 어떻게 돼요? 1대1 하는 거예요. 유비표 이렇게. 그죠? 그래서 딱 이렇게 지난번에 정리했고,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사무소 있죠? 중개사무소부터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자.